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사태 촉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보통 전력망 붕괴의 원인은 산불, 지진, 허리케인, 뇌우, 태양풍, 사이버 공격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전뿐만 아니라 지난 팬데믹에서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 마트, 미용실, 일반 상점 출입금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상하이 봉쇄처럼 지역 봉쇄로 외부로부터의 차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다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측 없이 발생하므로 미리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준비가 가족 및 주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나 깨어있는 종은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깨어있는 청지기, 즉 관리자로서의 본분이 마지막 때에 요청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준비 내용을 서바이벌 생존 웹사이트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빛과 조명. 전력망이 다운되면 집에 손전등이 필요하니 집안에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손전등을 배치해 둡니다. 손전등은 충전식 배터리나 크랭크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분의 손전등을 준비해 둡니다. 기름전등과 양초는 다른 종류의 광원이고 화재 유발에 유의해야 하지만 겨울에는 난방 효과에는 유용합니다. 필요한 실내의 조명 외에는 조명을 끄고 유지하는 것이 전력 소모를 줄입니다. 배터리는 가능한 많은 양을 비축해 두면 좋습니다. 저장 수명이 긴 배터리를 갖추어 놓고 충전식 배터리와 질 좋은 충전기를 준비합니다. 둘째, 물. 정전 시 물의 저장은 필수입니다. 식수와 요리에 1인당 하루 필요량은 1갤런 즉 3.78리터 대략 4에서 5리터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물을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대체 저장소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용 물은 부패하므로 물 저장소를 회전시켜야 하고 표준 드럼통인 55갤런, 즉 200리터를 유지하는 게 유용합니다. 만약 시골에 살고 있고 우물물이 있다면 전기 펌프에 전원이 끊기기 때문에 저장용 탱크를 활용해 물을 미리 받아두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수돗물은 전원이 차단되면 인근 수처리 공장이 가동을 멈추기 때문에 수돗물이 식수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비 생수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물이 없이는 오래 버티기가 힘들고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수터나 저수지 근처 등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 거처지가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빗물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물 소독에 필요한 정수 알약 등 캠핑 서바이벌 키트도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앞으로 기근과 가뭄이 심해지는 속도가 가속화되어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는 쑥이라는 별의 이름을 가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강들의 3분의 1가 샘물들 위에 덮쳐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물이 오염되어 더 이상 식수로 활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42달, 즉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기간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 쏟았을 때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셋째, 화장실과 쓰레기. 화장지 및 기타 위생용품에 대해 비축해 둡니다. 정전 시에는 화장실 물탱크에 물을 넣어 가중 압력을 이용해 물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정전 시에 대비해 비상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만약 물이 충분하지 않다면 배변에 필요한 검은 봉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를 위해 분리 쓰레기 보관 방법을 고안해 놓아야 합니다. 위생과 더불어 집안 관리 차원에서 크기에 따라
대소용량의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 놓으면 유용합니다. 설거지를 덜하기 위해 일회용 용기를 사용한다면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해 넣어둡니다. 넷째, 백업 전원. 자금이 여유가 된다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발전기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기 가동 중에는 일반 전기 시스템에 자동 차단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정상 작동을 위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해둡니다.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발전기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옵션이나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가정용 배터리 문제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섯째, 음식과 요리 도구. 주로 먹는 음식 위주로 비축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없이, 즉 냉장고 없이 저장 가능한 음식 종류에 집중을 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소비 방식은 first in, first out 방식인 오래된 것 순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세웁니다. 원칙을 지키면 유통기간 내에 소비가 되도록 하여 버리는 음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위주로 보관하고 동결 건조 음식이나 통조림, 습, 국수, 파스타 같은 부패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준비합니다. 조리가 필요 없는 음식을 선호도로 두되 요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야외 그릴 세트나 숯을 준비해 놓고 프로판 그릴 경우에는 이동식 가스레인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프로판 탱크도 갖추고 있는 것도 고려합니다. 그릴은 통풍이 안 되는 실내에서 요리나 난방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가열과 냉각. 극도의 더위와 극한의 추위에 대비한 경우의 수를 계획해둡니다. 추운 겨울밤에 옷을 껴입거나 담요를 덮고 있는 것도 좋은 대체 방법이고, 벽난로가 있거나 장작을 떼서 방바닥을 데우는 온돌 방식이라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장작을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번 겨울 가스 에너지 대란이 예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장작 난로를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더위 시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몸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일광 화상은 신체의 냉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줍니다. 일곱 번째, 소통 도구. 휴대전화 배터리는 전력이 소모되므로 태양열 충전기, 추가 전원 배터리 및 크랭크 UBS 충전기를 준비합니다. 또 필요한 전화번호 목록을 작성하여 인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방송과 TV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크랭크 전원 라디오를 장만해 둡니다. 위급 시 연락처와 만나는 곳을 계획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째, 응급처치용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고급 상비약을 준비합니다. 진통제나 소염제, 찰과상과 상처 소독제 및 붕대 등도 포함시킵니다. 재난 대비 배낭 키트를 준비해두고 가족 중 누군가 병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항목을 작성해서 준비해둡니다. 아홉 번째, 현금. 정전이 발생하면 인터넷 주문이 정지되고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지만 만약 열려있는 상점이 있다면 카드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현금을 확보해둡니다. 그 밖에 대체하기 어려운 생필품들을 작성하여 구비해둡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